네, 다시 정창권입니다. 탤런트 매니지먼트 for 21st century에 관련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위 두 가지는 디맨드 사이드고 밑에 두 가지는 서플라이 사이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프린시플 1과 프린시플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동영상 파트에서 프린시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람을 살 것이냐, 또 육성시킬 것이냐, 살 거냐, 만들 거냐라는 이슈에 대해서 적정 수준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죠. 적정 수준. 오버슈팅, 언더슈팅, 남게 할 것이냐, 부족하게 할 것이냐,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캐피털 원과 다오라는 회사에서는 장기 계획을 포기를 했고요. 단기 계획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려보겠죠. 돌려봐서 필요 없으면 말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그 사람을 채용하든 적절하게 사람을 육성시키든 이런 식의 이슈로 해서 인재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레벨 오브 언더슈팅. 이 제목은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사람을 이제 인재를 관리하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탤런트가 이 요구되는 인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하게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정말 자신 있어? 라는 거죠.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자신 있어? 불안하면 좀 덜 뽑아. 자신 있으면 제대로 뽑고 이런 얘기겠죠. 세 번째는 좀 재밌습니다. 요구되는 스킬과 요구되는 잡이 하이어라키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인 정신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해 봅시다.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고급 제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전승되고 있는데 도제 시스템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전문가랍시가 와서 그걸 금방 그걸 자기 것으로 습득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하이어라키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내부 육성 시스템에 맞춰서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어라키가 많냐 적냐 그걸 이슈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슈는 외부에서 사람을 살 때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좀 낮은 레벨의 사람들을 뽑을 때는 조직에 큰 영향은 없는데 매니저급 이상으로 사람들을 외부에서 계속 막 뽑기 시작하면 내부 직원들은 비전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잡에 맞춰서 그 포스팅의 위치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중요도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중에 조직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사한 바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요라는 것이 항상 불확실할 텐데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이 Breaking Up Developing Program인데 디벨로핑 프로그램, 인재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자른다는 겁니다. 분리를 한다는 것이죠. 공기를 단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룹 공채 또는 회사에서 공채 사원을 뽑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뽑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좀 더 단축했습니다만 지금 좀 많은 기업이 하는 것처럼 수요 예측 기간을 단축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탄력성이 제고된다는 것인데, 요새 많은 기업들이 잘 하고 있어서 큰 이슈는 안 될 거는 같은데요. 두 번째, 단계별, 기능별, 사내 역량 프로그램을 분리하자. 이 아이디어는 좀 염두에 둘만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일단은 제너럴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약간 공통 역량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펑션, 스페시픽한 스킬 또는 이제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운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3년 프로그램이 있다 치면 3년 프로그램의 특징은 3년 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한 번 하죠. 그러니까 한 번 한 수요 예측이 3년짜리라는 얘기입니다. 3년짜리 수요 예측을 하는데 그러지 말자. 3년 후에 뭐가 될지 알고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8개월 단위로 자르는 거죠. 앞에 18개월은 공통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가 18개월 이 끝날 때쯤에서 한 번 더 수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어학을 중국어를 배우는 게 나아, 일본어를 배우는 게 나아, 뭐 이런 얘기죠. IT도 플래시로 가야 돼, 아니면 HTML5로 가야 돼, 뭐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3년 전부터 예측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 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8개월 단위로 잘라서 그 18개월 후에 그 다음 18개월에서 그 다음 18개월이 지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텐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이슈는 컨설리데이팅 프로그램. 이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예비군 제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예비군 제도 뭐냐면 조직 내에서 오거니제이션 와이드 탤런트 풀이죠. 조직 내에서 사람들 관리를 쭉 하다가 어떤 잡이 필요하다, 어떤 이 탤런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트레이닝과 코칭을 해서 바로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을 거의 예비군화 시킨다는 얘기죠. 아마 이 아티클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로테이션 근무 같은 걸 좀 많이 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프린시플 1과 2를 좀 봤고요. 제가 좀 이따가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나머지 프린시플 3와 4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